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오늘은 치매는 언제 시작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수명이 이제 연장되면서 특히 이제 치매가 사회적 이슈화가 많이 돼 있죠. 제 부모님부터 주변에 아시는 분들 중에 치매가 왔거나 아니면 치매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리고 이제 지금은 건강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치매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이 자료를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치매는 언제 시작되나죠. 사실은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기억력이 점점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이게 치매가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걱정이 시작되고, 그러면 도대체 치매를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치매가 걸린 부모님이 계시다면 더 악화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근원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해결점이라든가 이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치매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시작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치매는 사실 이제 질환이 아니고요. 이게 전체 뉴로디죠. 뇌 질환을 총칭하는 그런 언어다. 이런 심각한 정식 능력이 저하된 거를 총칭하는 언어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병명으로 보면 알츠하이머가 좀 더 정확하게 맞는 거고, 알츠하이머는 이제 특정 질병을 하는 거고, 치매는 그래서 질병의 언어는 아니다. 그래서 보시면 치매라고 하는 디멘시아라고 하는 이 치매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냐면 알츠하이머 질환. 그래서 치매의 디멘시아라고 하는 치매의 60에서 80%는 알츠하이머라는 거죠. 그 다음에 루이바디 치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한 얘기하는 혈관성 치매가 5 내지 10%, 그 다음에 나머지 파킨슨이라든가 헌팅턴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이제 알츠하이머가 연관되어 있는 이제 이런 치매, 이런 질환들까지 총칭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치매다, 이렇게 한 가지 이상이 해서 온 이제 믹스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치매다라고 이제 명명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매는 주로 어떤 사람한테서 오느냐? 이거를 이제 몸무게를 가지고 보게 되면 주로 치매가 60대 이후부터 발병이 시작돼 가지고 90이 넘게 되면, 특히 이렇게 비만인 그룹에서 치매 발병률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과체중, 그 다음에 저체중입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낮아도 마른 사람도, 너무 마른 사람도 치매가 잘 오게 되고, 이거는 연령대별로 다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다 보게 되면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되냐? 적절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너무 말라도 치매에 잘 걸린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근육의 부족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육 부족. 근육이 부족하면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오는 게 되고, 너무 비만한 것도 똑같이 근육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근육은 많은데 뭐가 많죠? 지방이 많아서 이것이 염증을 일으키고 해서 근육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오는 이것도 똑같이 결론적으로 에너지 대사 부족입니다. 그 뚱뚱한 사람이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편견이다,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비만이면서 만약에 병증이 잇따르면 오히려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치매는 뇌의 에너지 부족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퇴행성 질환, 우리가 이제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어떻게 내려도 좋으냐면 퇴행성 질환 이코르 에너지 부족, 이렇게 인식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퇴행화됐다는 것은 우리 몸의 기능들이 다 떨어졌다, 그
그 결론은 에너지를 못 만든다. 그러니까 차가 우리가 새 차를 사면 쌩쌩대고 잘 달리지만 뭐 10년, 20년 이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방치해 놓고 그냥 마구 돌리면 차가 자꾸 고장이 나고 결국에는 이제 폐차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뭐죠? 에너지 출력이 차의 에너지 출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보면 사람한테서 보면 에너지 부족이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쌩쌩대고 막 돌아다니고 뭐 뛰어다니고 뭐 하루 종일 막 놀아도 건강하고 이렇게 지치지 않는데 나이 드시게 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게 되는 게 뭐냐?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다. 이 에너지 부족은 어디서 오느냐? 인슐린 저항성, 당독소, 활성산소, 염증이 이 주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뇌가 쓰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를 쓰냐?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포도당을 메인 에너지로 쓰고요. 케톤바디라고 해서 우리가 굶었을 때, 아니면 기아 상태에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단식 같은 거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럴 때 포도당이 더 이상 외부에서부터 공급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포도당의 레벨이 떨어지고 그러면 뭐하냐? 지방을 분해를 해 가지고 이 케톤바디라고 하는 이 에너지원을 뇌가 긴급 상황에서 쓰는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뇌는 디폴트로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뇌는 가장 에너지 대사가 활발한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에너지 대사가 활발한 걸 알 수 있을까요? 보면 우리가 태어난 갓난아이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머리에 이렇게 한번 손을 만져보시면, 머리에 손을 대보시면 뜨겁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본인의 머리를 한번 이렇게 손을 대보면 뜨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뜨겁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운동을 하고 나서 머리에 손을 얹으면 어떨까요? 에너지가 그때는 이제 뜨겁죠. 이건 뭐냐면 그만큼 에너지 대사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휴식 상태에서 신체 에너지 소비량의 산소 소비량의 20%, 신체 소비 포도당의 25%를 뇌가 씁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그 무게가 얼마냐? 2%밖에 안 돼요. 2%밖에. 2%밖에 안 되는데 쓰는 산소 소비량하고 에너지 소비량은 우리 몸에서 4분의 1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4분의 1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이 에너지 대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하면 치매나 퇴행성 질환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질환이, 이 치매나 알츠하이머 질환이 이 진행이 될 때, 계속 악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 우리 몸에서 포도당 이용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뇌에서의 포도당 이용률이 떨어진다. 뇌에서 포도당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뇌가 에너지를 지금 못 만들고 있다. 점점 에너지 만드는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모자라는 에너지를 뭘로 만드냐? 케톤으로 바꿉니다. 케톤 바디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몸에서 지방이 많이 쓰인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면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소실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가 뇌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어 있다. 원래 정상적으로 써야 될 포도당은 못 쓰게 되고, 이머전시에 써야 되는, 긴급 상황에서만 써야 되는 케톤 바디가 오히려 에너지 레벨의 메인으로 바뀌게 되게 되면 알츠하이머의 큰 특성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가 뭐냐?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럽니다. 인슐린 저항성. 그래서 치매나 알츠하이머는 특히 누가 잘 걸리냐? 당뇨 환자가 훨씬 더 잘 걸립니다. 당뇨가 있게 되면 훨씬 더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더 훨씬 심해지고 이 나빠지는 속도가 더 빠르고 근데 그 기저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라든가 암이든가 심혈관계 질환, 퇴행성 뇌질환, 신장 질환, 이런 질환들이 발생률이 되게 높아지죠. 근데 노화하고 상관없이 혈당 조절이 안 돼도 당뇨, 암, 심혈관계 질환, 퇴행성 뇌질환, 신장 질환, 이런 다른 질환들이 똑같이 온다는 거죠. 즉 나이가
젊어서도 포도당 대사가 잘 안 되면, 즉 당뇨가 오게 되면 이런 질환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당뇨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내 몸이 노화돼 있다, 나이 들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당뇨가 걸린 사람은, 당뇨가 심하면 심할수록, 젊어서도 당뇨가 심하면 이미 7, 80대 대사는 7, 80대 노인의 대사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포도당 조절이 안 되게 되면 이런 만성 질환과 퇴행성 질환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치매가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인지기능 장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치매로 발전하게 되죠. 이때 가장 키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포도당 대사가 장애가 시작점이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점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진짜 이제 이거를 예방하고 싶다. 나 치매 무서워, 알츠하이머 무서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식후에, 첫 번째 방법은 식사 후에 무조건 운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식사량을 줄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요리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요리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당독소가 적은 요리 방법. 그 다음에 식사량을 줄이는데 특히 뭐가 중요해요? 탄수화물의 비율을 줄여야 됩니다. 얼마 정도로 줄여야 되냐? 원래 우리가 영양학자들이 요구하는 건 60에서 70%를 탄수화물 드시라는데 전혀 아니고, 이거는 30% 이내로 탄수화물의 비율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들고 있는 밥의 양의 반 이하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밥량을. 그렇게 하면서 식사에 탄단지의 비율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질환의 리스크가 커지고 수명도 짧아지고, 원래 어떤 사람은 식후에 혈당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식후인데 혈당이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기를 하는 걸까요? 탄단지의 비율이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고, 야채라든가 샐러드 같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특히 치매가, 아까 마른 사람들이, 마른 체중이 저체중인 사람들도 치매라든가 이런 발병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근육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육이 없게 되면 포도당이 에너지로 전환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것이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똑같은 양의 식사를 해더라도 혈당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당독소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치매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그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혈당을 더 낮게 건강하게 조절하면 조절할수록 기억력은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금 이제 기억력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뭐부터 줄여야 되냐? 혈당부터 줄여야 된다. 혈당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것이 치매 치료나 예방의 1순위다, 이렇게 보십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치매를 어젠다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좋아지거나 개선된 게 없죠. 왜냐? 치료제가 없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더 이상 이 치매의 원인일 수는 있지 몰라도 그거를 제거했다고 치매가 좋아지거나 개선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치매에 대한 연구는 지금 완전히 제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포도당을 도대체 혈당을 얼마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까? 이게 당연히 이게 질문이 돼요. 저혈당도 나쁘고 고혈당도 나쁩니다. 그러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혈당은 약 80에서 100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식후에 혈당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뭐 180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식후 식사를 했는데도 혈당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 방법을 찾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식사량을 줄이고 탄단지의 레벨을 줄이고 그 다음에 요리 방법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60대에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원래 평소에 드신 대로 식사를 하게 했던 분은 어떻게 했죠? 메모리 기능이 아주 크진 않지만 조금씩 떨어지죠. 살짝 떨어지는 건데 여기에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를 먹게 했더니 메모리 기능이 살짝
올라가는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이 없어요.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이 없어요. 근데 똑같은 정상 식사인데 어떻게 식사량을 줄였죠.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식사량의 3분의 1 이상을 줄인 것을 소식이라고 합니다. 줄이는 것. 3분의 1 이상을 줄여서 식사를 했더니 어떻게 했죠? 메모리 기능이 30%가 증가했어요. 아니 60대에 어떻게 기억력이 올라갈 수가 있어?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왜 가능하냐? 소식을 하거나 하게 되면 오토파지, 자가포식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라든가 자원을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대사체라든가 노폐물이라든가 독성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분해해가지고 다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죠. 근데 이런 오토파지는 언제 일어나냐? 소식을 할 때만 활성화돼요. 이렇게 정상 식사를 할 때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하게 되면 이런 오토파지 기능이라서 이런 몸에 있는 독소들, 이 대사체들을 싹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요.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되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죠? 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재생을 시킬 수 있고 우리 몸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거를 단순히 과거의 지식으로 하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니 소식을 했는데 어떻게 기억력이 30%가 다시 향상될 수가 있어? 돌아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없다는 과거의 이론으로 하면. 근데 지금은 연구가 많이 되면서 이런 이론들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파지 기능에 의해서 줄기세포 활성화돼 가지고 다시 재생 능력들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결과들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특히 당독소가 아주 기억력이나 치매에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 연구 결과와 이런 보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임상 결과도 그렇고. 당독소는 이 뇌척수액이라든가 BBB라고 해서 뇌에 있는 어떤 이렇게 독소라든가 이런 다른 물질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방어막을 하고 있는 배려라든가 아니면 신경에 이런 당독소들이 이렇게 들러붙어 가지고 이런 기능들을 망가뜨려서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경증 인지 손상 같은 거를 당독소가 유발한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당독소는 최근에 연구에 하면 아밀로이드, 베타아밀로이드 정구 단백질을 발현율을 높여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베타아밀로이드가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해서 신경 손상을 일으켜 가지고 치매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당독소가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타아밀로이드가 뭉쳐서 완전히 이렇게 독성을 유발하도록 그런 것들을 유발도 하고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 뭐냐 신경세포를 죽게 만들어 가지고 치매로 발전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치매에 걸렸다, 알츠하이머가 걸렸는데 당독소가 높다. 이런 혈당이 높고 스트레스가 높아가지고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이 몸에 축적이 되고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터 펑션이 기능이 우리가 이제 이동하는 이런 기능들, 움직이는 기능들이 치매 환자나 이런 환자들이 움직임들이 많이 둔화되죠. 이런 모터 펑션이 기능들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모터 펑션이 기능이 저하되면 어떻게 돼요? 육체적 활동이 운동 능력이 또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다시 당독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다시 더 많이 축적이 되고 그러면 모터 펑션은 더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더 육체적인 운동은 또 못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치매가 와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식후에 운동을 시켜서 당독소가 올라가는 것들을 막아주고 그래서 어쨌든 더 이상 이거를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도대체 하루에 어느 정도의 당독소를 먹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연구해 보게 되면 평균 우리가 하루에 먹는 당독소가 얼마냐 15,000kcal 정도를 먹고 있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식이 조절을 해서 7,500kcal, 약 반 정도 50%를 당독소를 저감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산화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염증 수준이 다 떨어지게 되고 당뇨 환자한테서 인슐린 민감도가 향상되더라. 이 당독소만 요리를 바꿔가지고 당독소만 떨어뜨렸는데 먹는 섭취량을 반으로 떨어뜨렸는데
산화적 스트레스가 떨어지고 염증이 떨어지고 인슐린 민감도가 좋아지더라. 이 당독소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거나 이제 치료할 때에 어떤 식단을 해야 되냐? 당독소가 많은 식사는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독소가 많은 식사는 뭐냐? 이런 고기를 가지고 음식하는 거, 치즈, 하이팻 치즈, 그 다음에 가공된 음식, 고온에서 요리한 음식, 그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요리한 거, 이런 요리들을 하게 되면 당독소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독소가 낮은 음식은 어떤 거냐? 불포화지방산, 뭐 야채라든가 비타민이든가 그 다음에 이런 폴리페놀이라든가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당독소를 또 막아주기도 하고 또 없애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독소가 적은 식사는 야채라든가 생선이든가 프루츠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낮은 온도에서 요리한 거든 뭐 견과류 같은 거, 그 다음에 허브라든가 이런 향신료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음식을 할 때 식초라든가 아니면 구연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레몬 이런 것들을 음식할 때 좀 뿌려주는 거. 마리네이드, 애시딩 마리네이드를 사전에 고기를 굽거나 생선을 굽거나 이런 거 아니면 요리를 할 때 해주게 되면 당독소가 상대적으로 덜 만들어집니다. 가열을 해서 요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조금의 그래도 당독소를 없애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들을 드시면서 이제 나이가 드셨다면, 그리고 이미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오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식사를 이렇게만 바꿔주셔도 치매가 더 진행되는 것을 막는데, 그리고 예방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치매는 언제 시작되나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알아봤는데,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의 식생활이 우리 퇴행성이나 이 노인성 질환들을 예방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료가 정말 여러분한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제 주제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댓 구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